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몸들 걸 모르겠네요.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벗어날 탈에서 지우 역을 맡은 배우 위지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벗어날 탈에서 영목 역할을 맡은 배우 이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오늘 그냥 배우 세 분 모시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드네요. 감독님도 워낙 스타일리스트하고 멋지신 분이셔서 또 어떤 이야기 하실지 너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 개봉 첫 주이고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이제 계속 어제 오늘 관객분들도 만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자리를 마련했을 때 뭐 모더레이터나 아니면 배우들이나 아니면 관객분들의 질문 같은 것들이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 예상했던 쪽으로 흘러가던가요? 아니면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던가요? 어제가 어땠나요? 네, 생각보다 예리한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레퍼런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셔가지고 어제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두 분들은 어떠셨어요? 지금 촬영한 지는 사실 약간 시간이 좀 지나서 영화를 보면서 그때 그 경험이 맞아 하면서 떠올리시면서 답변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두 분은 이 경험들이 어떠신가요? 이 개봉 첫 주에. 일단은 어저께 개봉하고 나서 첫 GV를 했는데요.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뭐 검은고 연주도 먼저 듣고서 관객분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었는데 확실히 그런 연주가 그 엔딩곡을 연주하셨거든요. 그래서 훨씬 관객분들이 몰입해서 GV 시간에도 같이 함께 참여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도 사실 부산 영화제에서 처음 관객분들과 만났을 때도 질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처럼 뭔가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저희는 편하게 받겠습니다. 저희 영화는 심각한 영화가 아닙니다. 라면서 했었는데 어저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관객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콕 집어서 그 질문해 주신 분들 계셔서 굉장히 저희로서도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네. 네, 질문 잘못하면 뭐 죽기로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첫 질문만 하시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물 쏟아지듯이 아마 질문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감독님하고 유지현 배우님께서 다 저랑 비슷한 어떤 감흥을 받으신 것 같고 그냥 저희 영화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답이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영화지만 망설임 없이 무엇이든지 다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답이 없는 얘기를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독님께 본격적으로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제 한국에 굉장히 좋은 독립 영화들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어떤 영화들을 보다 보면 만든 이들의 어떤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에 이렇게 메모리되어서 굉장히 이렇게 폭이 좁다는 생각들을 사실 평소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벗어날 털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막 이렇게 시야가 탁 트이는 것 같은 비전도 웅대하고 또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노고를 발견하기도 하고 영화가 텅 빈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꽉 찬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어떤 그 이미지가 이제 문학에서 그러면 이제 모순형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각의 동그라미 같은 표현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영화 자체가 굉장히 신비하게 느껴졌는데요.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첫 질문은 이런 영화는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어떤 개념으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장면에서 시작하시는 건가요? 일단 그 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영화 속 영목처럼 실제로 108배와 좌선을 여러 해 동안 하면서 진짜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약간 경계가 사라지는 오묘한 어떤 경험을 아주 순간적으로 했는데 그 느낌이 계속 남아 있는데 이걸 영화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영화적 언어로 풀기에. 그래서 형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Not One and Not Two,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게 저는 불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화의 형식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야기를 풀 수 있겠다. 보리법의 느낌으로.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 보리법처럼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아이디어를 먼저 얻었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영화를 처음 이제 캐스팅 제안을 받거나 이렇게 제안을 받게 되면 시나리오를 보시거나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이 영화의 경우는 어떤가요? 일단 처음에 감독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템플 스테이를 보내줬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 네. 어떤 사찰이었습니까? 일단 사실 좀 여러 GV에서도 이런 답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느꼈던 가장 강렬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딱 읽었을 때 원래 이 작품이 단편으로 기획이 됐었던 작품이어서 저는 단편일 줄 알고 봤는데 씬이 50씬이었었어요. 그래서 50씬인데 단편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일단 첫 번째로 의문이 있었고, 그런데 너 시나리오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번 정독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감독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너무 저도 막 흥분한 상태로 감독님 제가 알 도리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너무 이야기가 좋은 감정이 든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박장대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위지원님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저는 감독님의 전작 탈날탈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감독님께서 딱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배우로서 흥미로웠고요. 또 이번에도 탈이라는 글자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 탈이라는 글자를 파자했을 때 그 보는 관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새롭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감독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을 당시에는 헤르만 헤세 시타르타라는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본 다음이었고, 제 스스로도 깨달음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엄청 컸을 때라 배우로서도 그렇고 이 역할 자체도 작가로서 영감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마쳤을 때 내가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GV를 제 경우에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보다는 더 많으셔서 이제 영화를 이렇게 요청을 받고 시사실에서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일단 마음 자체가 GV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영화를 봅니다. 근데 사실은 다 하지는 못하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첫 장면을 보고 와 이건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첫 장면 자체가 굉장히 멋진 그런 오프닝 크레딧이라고 생각했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구구절절한 제 말씀을 감독님께 여쭤보기 전에 이모준 배우님 저를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원래 그 첫 장면 이제 영목의 뒷모습으로 108배를 하는 장면, 원래 감독님의 계획은 실제로 108배를 하는 장면을 찍고 그 길이를 실제 쓰시려고 하셨어요. 감독들은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네. 아이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러 이제 감독님과 저랑 이제 어떤 소통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감독님 스스로도 이걸 다 쓰면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했고, 이제 108배를 실제로 다 하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만의 어떤 연기관이 있다면 좀 효율적으로 연기를 하자라는 주의가 있거든요. 108번 한 것 같은 5번. 네,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죠. 2인분 같은 1인분. 네, 108배를 한 것 같은 감정과 표정으로 연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그걸 또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또 그렇게 나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첫 장면이 이제 제가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라는 것 자체가 줘야 되는 기본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출연한 사람 배우 이름, 감독 이름, 혹은 스텝 이름, 뭐 이런 등등의. 근데 그런 것을 이 영화는 엔딩 크레딧이 따로 오프닝 크레딧이 훨씬 더 많이 정보를 소화하죠. 아,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엔딩 크레딧도 따로. 따로 나와 있지만 네네네. 오프닝 크레딧 것들을 좀 보여주시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오프닝 크레딧 장면을 보면 일단 우리는 아직 그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뒤통수만 보고 있고 저를 108배를 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이 사람이 들락날락하면서 프레임 인 하고 프레임 아웃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이 영화의 이야기랑 너무 잘 맞는 그런 어떤 환상적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 출연한 사람들이나 스태프들의 이름도 이분이 저를 하면서 일어남에 따라서 마치 글자를 지우고 다시 또 생겨나고 지우고 생겨나고 같은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까지 줘서 이것은 정말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기능적인 아니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 처음 듣는 얘기 같은 표정을 지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굉장한 오프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 이 오프닝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부처님 손바닥인 거죠? 아니요. 아니 저도 그게 지워지고 다시 들어온다는 거를 의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까 이모준 배우님 얘기처럼 사실은 진짜 108배를 하고 영화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이건 제가 그냥 너무 그냥 만들고 싶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 의도는 여기에 디 엔드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잖아요. 고전 영화는 보통 디 엔드하고 엔드 크레딧이 없죠. 대신에 앞부분에 크레딧을 아주 길게 넣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게 너무 컸고, 또 하나는 이 영화에서 사운드와 이미지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데, 저라는 소리를 정말 너무 잘 보여주고 싶었고, 상하 운동이 중요한, 직선 운동이 중요한 영화, 그리고 그래서 4대3이라는 비율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4대3 비율, 아카데미 비율이 주는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으로 시작하다가 또 뒤에 가면 또 약간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인물 자체가 사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108배를 들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라는 상황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그러다 결국 거기서 벗어나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초반 장면부터 형식적인 엄정성 같은 것이 사실은 굉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독님께 이제 질문하고 싶은 그런 것들 중에 일단 이 영화사 이름 자체가 이제 제 처음에 뜨는 크레딧이 사보타지 필름이에요. 아니 온몸과 온 마음을 던져서 만들어도 힘들 것 같은 영화를 사보타지 필름으로 만들고 계시고, 네 일단 이런 굉장히 독특한 이름을 짓게 되신 어떤 일부러 어떤 시스템의 혼란과 뭐 이런 파격을 준다는 뜻인가요? 이 얘기를 하면 되게 실망하실 것 같은데, 제 고등학교 때 별명입니다. 아니 네. 어디 뭐 외국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단지 제 친구들도 네. 사보타지 의미를 모르고 네. 제 이름이랑 비슷해서, 제가 서보형이잖아요. 그래서 의미의 그냥 유사성 때문에 그렇게 붙였는데, 제가 나중에 실제로 히치콕 영화를 보고, 사보타지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그 뜻을 찾아봤는데 뜻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약간 스트라이크보다 좀 더 강한 태엽, 약간 부순다는 파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모든 영화의 타이틀에 사보타지 필름이 뜨는데, 그게 제 영화의 태도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띄우고 일단 시작합니다. 네. 배우 입장에서는 연기를 할 때 그 인물의 그 이름 같은 데서 어떤 최초의 어떤 느낌 같은 걸 받지 않으실까? 지우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심을 느끼셨습니까?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저는 원래 이제 이렇게 볼 때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한자로 새기는 그런 버릇 같은 게 있는데 지우는 오히려 한글처럼 느껴졌어요. 지우는 느낌들 같은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본인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일단은 제 이름과 비슷해서 친숙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지우 대사에서도 지우면서 생겨난다라는 거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만들기보다는 훨씬 뭔가 생략해가는, 가감해가는 과정에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 이름에서도 많이 느껴진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영목은 무슨 신령한 나무 같잖아요. 영화에서 실제로 또 나무가 중요하기도 하고 어떠셨습니까? 일단 영 이제 그림자 영자에 그리고 목 나무 목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림자 나무 뭔가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그럼 성은 뭐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감독님이 그때는 성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무자라는 화두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무용목 어떠냐? 그러면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그림자가 없는 나무 이제 뭔가 의미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영탑이라는 또 영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또 비슷한 느낌도 드네요. 저는 사실은 세 분의 이름도 너무 멋져. 사실 이런 거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이동진은 진짜 예술하고 거리가 먼 그런 이름이다. 이런 생각 장사하면 어울리는 이름이다. 장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서보영, 이모준, 위지원 너무 예술가 이름이잖아요. 위지원이라는 이름 제가 처음 들으면서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약간 얼핏 들으면 무슨 서양 그 IT 스타트업 기업 이름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 위지원이라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무슨 이 영화의 어떤 불교적인 느낌하고도 비슷한 느낌? 위지윗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이런 데서 좀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자, 감독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저는 그냥 볼 때는 굉장히 허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매혹되면서 보았는데 특히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나니까 이 영화가 무슨 식센스 같은 거예요. 마지막을 딱 보는 순간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여태까지 본 건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머릿속에서 빠른 플래시백이 되면서 영화를 복귀하게 되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장단컨대 2번 이상 보시게 되면 영화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의 많은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신비롭고 이렇게 그냥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노작으로 보이고 아마도 추측한데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에 대해서 10시간도 설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화에 사실 들어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각적인 부분이나 의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시나리오를 쓰거나 뭐 이렇게 초기의 단계에서 이미 다 구상을 하시는 건지 촬영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다 넣으시는 건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편집 과정에서 주로 그런 의미들을 파생시키시는 건지 비중을 이야기한다면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일단 제가 미술이 전공이고요. 미술 작업과 영화 작업의 어떤 그 작업 프로세스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미술 작업은 프로세스 아트에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 과정 자체에서 계속 변해가는 거를 스스로 지켜보고 거기서 완성이 어떻게 될까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미술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영화는 오히려 짜여진 각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영화는 되게 미술 작업하는 방식으로 보통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화도 사실 아까 그 말씀드린 최초의 아이디어 불이법으로 2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공존시키자 이것만 가지고 일단은 캐스팅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전 배우를 처음 만났고 위전 배우가 어디 작업하게 돼서 미안한데 제 감독전 뒤풀이 자리에 왔는데 어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되게 연민 있게. 그래서 저 친구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만나자고 했었어요. 근데 만났는데 그 복장, 저는 환이라고 부르는 그 귀신 복장 있죠. 빨간 셔츠에 검은 치마를 입고 온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네네, 그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죠.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좀 이렇게 특이하게 그렇지. 그게 저도 오늘 영화의 경위를 마치기 위해서 한 번도 안 썼던 빨간 안경을 쓰고 왔어요. 그런 식으로 그 영화에 들어온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니스 여행을 지원 배우가 갔다고 해서
깐을 갔었대요. 그래서 옆에서 니스 해변에 딱 갔다 거기서 사진을 찍었다 해서 사진 한번 보자고 했는데 그 사진이 영화 속에 나왔던 그 사진이 있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해변에서 나이를 떠올렸어요. 그러셨어요. 네네네네. 그런 방식으로 이 영화는 아이디어가 덧붙여지고 연상되고 이런 방식으로 종합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든 그 메이킹 자체가 굉장히 신비하게 느껴지는. 그러면 그 사진 안에도 진짜로 그 해변의 사나이처럼 보이는 어떤 뒤통수 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식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본인은 나오는데 네. 사진을 직접 찍으신. 네. 그럼 그분을 의식하지는 않으셨죠, 찍으실 때는? 니스에서. 그때 일단은 저도 잘 모르지만 사진을 찍었을 때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한 분이 딱 정 가운데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니스의 바다 풍경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해변가에서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일광욕을 즐기는 그런 니스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 구름도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고 그 모든 풍경이 되게 아름다웠어서 그거를 꼭 사진으로 찍어서 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찍었는데 이게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네, 미술 스텝 이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연 배우일 뿐만 아니라 작품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영화에서 참 너무 훌륭한 멋진 장면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느껴지는 짜릿하기까지 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영화 속에서는 사실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 사진이 나올 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 영화는 이제 그런 부분이나 파편들이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게 마지막에 이제 그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 사진을 발견할 때 처음 나오게 되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그것이 갑자기 동영상으로 바뀌어서 네, 그 사진을 찍는 위지원 씨의 모습과 찍히는 돌아보는 그런 영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바로 직전 장면은 또 플랫복 장면이어가지고 개개의 어떤 정지되어 있는 사진이 운동감을 주게 되는데 이 영화가 주고 있는 어떤 삶과 죽음과 재생과 순환과 이런 것들이 영화에 너무 잘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짜릿짜릿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고상하게 말을 했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니스에서 찍었을 리는 없잖아요. 이모님께서 그 바닷가는 어디인가요? 사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조국의 바다가 부끄러우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어쩌면 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그림이었나요? 그 왜 니스라고 적혀있는 그 냉장고에 있는 자석 있잖아요. 거기에 니스라고 이제 NIC라고 적혀 있어서 전 나이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칸이나 니스 같은 데 가본 적이 없었고, 네, 그래서 전혀 생각을 연결짓지 못하고 있다가 근데 자꾸 니스라고 하길래 아니 나이스 아니냐고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프랑스 뭐 그쪽에 뭐 그런 해변가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되게 쪽팔렸습니다. 네, 쪽팔렸고 어쨌든 뭐 근데 네, 뭐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가 나이스 아니잖아요. 네, 네. 거기 어디? 예. 이제 경기도 양양이라는 강원 제가 아니 지금 영화가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영화니까 양양과 경기도와 이렇게 니스를 마음대로 제가 좀 집돌이기도 하고 촬영이 없는 집에만 있어서 여행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잘 모르고요. 어쨌든 강원도 양양에 저희가 이제 MT를 한번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간 김에 그 장면을 찍게 됐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것도 영화에서 그렇게 멋지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 그런 그 문화적인 혹은 영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런 소양이 워낙 풍부하셔서 그 니스에서 그 찍은 사진을 보고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파트릭 모디아노를 떠올리신 거잖아요. 해변의 사나이라는 모티브 자체가 그 소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마지막에 자막에도 그런 것들이 표현이 감독님께서 하셨던 것 같고 파트릭 모디아노의 해변의 사나이라는 것을 그 소설에 나오는 어떤 그런 캐릭터 말하자면 이 영화 속에 끌어들여서 그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낸 그런 어떤 연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옛날에 했던 빨간 책방을 저는 한 두 번 세 번 들었어요. 너무 좋아해서 거기서 패트릭 모디아노 편을 다룬 적이 있거든요. 어두운 상징놀이의 거리. 거기서 특히 그 해변의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시간 제한 등 맞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결국 그 소설 안에서 해변의 사나이는 뭐냐면 바캉스 때 누군가의 사진 그 뒷배경으로 찍히는 어떤 알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언제 왔고 그리고 언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 속에서 이 해변의 사나이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해변의 사나이다. 그러니까 유한성을 가진 모든 존재가 해변의 사나이다. 그러니까 그 모래에 발 이게 자국 내는 정도밖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너무 강렬하게 떠올려가지고 니스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바로 해변의 사나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끝과 소멸 혹은 디엔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연상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연결을 보면 진짜 놀랍다는 생각을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방송을 하긴 했었구나 싶기도 하고. 네. 그 사실은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아무리 혹은 영화 자체에 감흥을 받고 너무너무 배우 입장에서 하고 싶다 할지라도 배우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연기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모준 배우님의 연기 중에 복지식당 나온 연기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모준 배우님이 겉으로는 사람이 너무 좋은데 실제하고는 아무 관련 없고요. 영화 속에서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사실은 이제 자기를 굉장히 착취하는 그런 어떤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을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그때 모습으로 저는 사실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었고요.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받으면 일단 108번 절하면서 시작하는 영화고요. 끝날 때도 숨결을 불어넣으면서 끝나는 영화인데 이 어려운 영화를 연기할 때 그걸 관념적으로 연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 연기가 참 놀랍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독님과도 아마 대화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본인도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고 인물을 이렇게 실감나게 만드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생각들이나 노력들 하셨는지. 전 매번 집일 때마다 정말 이런 질문을 되게 받고 싶었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나이스 질문 안 할게요. 이런 걸로 할게요 제가. 아닙니다. 일단 정말 그냥 너무 쉽지 않은 어떤 관념 속, 그러니까 되게 관념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완전 도화지라고 생각했었어요. 흰색 도화지. 그래서 꼭 제가 아니라도 다른 어떤 누군가가 배우가 들어갔을 때 분명히 저랑은 완전히 다른 또 색깔로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여지들이 너무 많은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감독님한테 요청을 드렸던 게 뭐냐면 신발신으로 해서 모든 컷의 모든 의도들을 다 제가 이건 어떤 의미냐 이건 어떤 의미냐 정말 그냥 컷마다 다 여쭤보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제가 상상하는 영목은 아마 이런 의도에서 이런 목표점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할 것 같다라고 제안을 또 드리면 대부분 다 또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아닌 건 또 확실하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잠시만요. 그거 혹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마스터베이션 하는 장면 있죠. 그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이제 영목이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그 장면에서 저는 처음에 이게 마스터베이션을 해야 되는 장면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거 정말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냥 정말 실제로 이제 그런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는 되게 일반적인 전형적인 표현으로 연기를 했었는데 감독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영목이가 죽음을 기다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관객들에게는 좀 고통스러워 보이면서 뭔가 어디인가 어떤 말 못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병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병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동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테이크를 가지 않고 그렇게 그런 감정을 했었는데 뭐 이제 휴지를 마지막에 딱 나오는 장면에서 그냥 아예 휴지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 게 또 어떻겠냐. 그냥 관객의 상상에 맡기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그냥 다 뜯어서 이제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을 감독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결론을 지었던 거는 저도 정말 영목이라는 존재는 이 영화 속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거나 표현하려고 하거나 어떤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실제 이 영목 자체도 그 수행의 어떤 과정에 들어가는 게 예전부터 수행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나도 영목처럼 그냥 마음을 비우고 현장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저도 사실 좀 TMI이긴 한데 30대 초반 때 한 3년간 집에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 영목과 연결되는 시점을 느꼈었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고 내가 이런 걸 체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뭔가 배우로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기하려고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로지 현장에는 그냥 존재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나머지 이 영목의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명이나 뭐 촬영이나 뭐 분장이나 뭐 혹은 감독님의 어떤 시선으로 다 이 캐릭터가 완성되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아마 그런 그 요청을 하시고 영화에도 잘 구현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에로스적인 요소 같은 것을 이제 소위 죽음에 대한 욕망이라고 그럴까요? 타나토스적인 것하고 결합해서 이 영화는 사실은 수많은 역설의 이항들을 가지고 펼쳐내는 그런 영화이니까 아마도 그런 디렉션 요청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추측을 또 하게 되네요. 실제로 영화에도 그 위지원 씨가 이렇게 처음에 나타났을 때 유혹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죽음의 이미지하고는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처럼 들리는데요. 네네. 불의 넝쿨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또 사실은 불에 끌리는 나방 같은 느낌이 있죠. 자기 목숨이 다한데도 이렇게 끌릴 수밖에 없는 이런 타나토스 말씀을 너무 잘 하셨는데 타나토스적인 것과 에로스적인 것의 결합 이 상반되는 것들이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지원 씨께도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영화에서 사실은 두 인물은 마지막 장면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이제 환상 형태로는 만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주는 굉장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본인의 파트에서 연기를 하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그런 예술가로서의 연기와 환상으로 나타났을 때 영목 앞에 나타나는 연기는 완전히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환상으로 나타날 때 특히 초반에 이제 나중에 작업을 통해서 얼굴도 안 나오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을 연기하실 때는 또 어떤 다른 마음으로 연기하셨습니까? 일단은 앞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나갔는데 환이라는 캐릭터를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일단은 그 사실을 아직까지는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해서 되게 되었고 그 역할에 충실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라는 역할과 두 개의 역할을 맡게 되니까 저 역시도 처음에는 지우와 환이 동일 인물일까 또는 다른 인물일까 하다가 분별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환 역할을 했을 때는 영목에게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뭔가 유혹하는 존재, 뭔가 영목 안에 있는 욕망 이런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108배 하는 장면에서도 영목의 저의 존재가 느껴지는 순간부터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뭔가 정지와 뭔가 운동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그 영목의 입장에서 어떨 때 두려움을 갖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우 연기를 했을 때는 아까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영감을 같이 찾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서 진짜 영화에서 불일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그런 상태로 지우와 함께 작업을 해나갔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를 찍는 동안에도 항상 지우랑 제가 어떤 점이 닮았을까 또 그 작업하는 과정조차도 호기심에 이끌려서 하게 되고 또 지우면서 생겨난다라는 작업도 굉장히 저는 연기하면서도 그 작업이 엄청 흥미로웠었거든요. 그리고 검은 옷 입은 남자를 따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냥 지우의 시선과 저의 시선이 같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거리감은 많이 안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영화에서 이제 이 뭐랄까 영화가 진짜 정밀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각적으로 놀라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영화화하기 어려운 불교에서도 사실은 어떤 핵심적인 무슨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연기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선문답으로 그것을 완전히 점프해버리는 그런 답변들을 하지 않습니까? 선에서. 그럴 정도인데 이렇게 문자화하기도 어려운 것들을 그것을 시각화한다는 작업에 있어서 이 영화가 가장 놀라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배우들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영화가 워낙 정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손을 다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장면조차도 손의 모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고 인서트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두 사람이 계속 대조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랬을 때 부분적으로 손만 연기한다던가 얼굴에 어떤 부분이 있다던가 절을 할 때 프레임에서 뭐 벗어나면 안 된다거나 어디를 들어와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블로킹이라든지 물의 움직임이라든지 심지어는 거기에 이렇게 검은 옷 남자 따라가는 이런 육교인가요? 거기 모양조차도 사실은 심상치 않잖아요. 그런 측면이 들게 될 때 배우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연기를 해야 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연기들은 어떠셨습니까? 일반적인 영화에서는 그렇게 연기 안 하실 텐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연기를 먼저 시작을 했지만 뷰티 모델로도 활동을 했었어서 이 영화를 위한 모든 걸 다 갖추신 거예요. 사진도 찍을 저 리스트 갖다 유튜브 들고 빨간 옷까지 갖고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뭐 뮤지컬 했을 때 무용을 배웠던 경험이라든지 또는 그 뷰티를 모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카메라 렌즈 가까이서 제 얼굴을 찍게 되는데 그러면 제 손이나 제 각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했던 경험이 이번 영화 촬영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처음 제 등장할 때 이 발가락이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108배 할 때의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뭔가 어느새 몸에 배어 있는지 사실 할 때 어렵다라는 느낌은 사실 안 들었어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전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리드미컬하기도 하고 율동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렁임이 있지 않았나 싶어지기도 합니다. 감독님한테 지금 또 저희 위지원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일불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 말을 들어도 그 말 자체가 너무 신비하고 멋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설명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영화 전체가 진짜 불일불이이고 마지막 특히 엔딩을 보면 이제 그 생각이 들게 되고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설명한다면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시간이나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던 것 같은 두 사람의 조우를 통해서 영화가 끝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반드시 먼저 선행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영화를 다 다시 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초반에 이제 무슨 미모 아니 뭐 본명이시죠? 그 극 중에 그 영목 입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무슨 손에 무슨 검댕 같은 게 묻는데 나중에 보면 목탄으로 그림 그리는 그 그녀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영화가 그래서 아까 이제 식스센스 같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불일불이라는 것을 애초에 영화가 처음부터 자막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고 이것을 많이 그런 화두를 놓고 미학적이나 영화적으로 씨름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로 이 영화가 나온 것처럼 보여요. 영화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감독님한테는 일종의 약간 수행적인 느낌까지 저한테는 들을 때 어떠셨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재채기 하시면 막 살이 나오고 막 이러시는 아니요, 저는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고요. 그,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를 불일분리 그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그리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으니까 그 장면을 다시 좀 네.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더군다나 말씀하신 그런 거는 관련이 있을 테니까. 음. 일단 영화가 촬영하는 방식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영화가 또 이제 삶과 죽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움직임과 정지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초반에는 영화가 자로잰 듯이 픽스드 카메라로 계속 찍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영화가 이제 다리샷 같은 것들에 서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고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화두 중에 하나가 그 동쪽의 산이 물을 건넌다, 물을 움직인다, 동쪽 산이 물 위로 물 위로 간다. 간다. 그래서 네. 그것 자체를 나중에 이제 위주원 씨가 그 물웅덩이에 비친 아파트의 이미지로 보게 되거나 이런 영화에서 카메라를 언제 움직일 것인가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라는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일반적인 영화하고 다를 텐데요. 그러니까 언제 움직여야 되고 언제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고 일단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리고요. 일단 거의 처음으로 움직이기 그러니까 산책 장면은 어쩔 수 없이 영목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사실 움직임이지만 팔로잉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일종의 정지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 결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니스 그거를 발견하고 뒷모습에서 카메라가 다가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는 환이라고 부르는 그 발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인칭적인 어떤 카메라의 시선 혹은 누군가 존재가 있다는 시선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움직임의 방식으로 가고 싶었다고 네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지우도 움직임에 대한 화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것과 동기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다시 움직이면 좋을까? 그거 다음에 둘이 배팔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때 처음으로 카메라가 왕복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한테는 형식과 내용의 어떤 일치라고 해야 될까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맨 마지막 장면의 달리샷이 사실은 그 영목이 일어나서 뒤돌아서 이렇게 다가가면서 둘이 만나잖아요. 거기서 유일하게 카메라가 180도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쪽 공간에서 다른 쪽 공간으로 이행하는 느낌을 달리샷으로 주고 싶었던 게 있었죠. 예, 그 장면은 사실은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어떤 뭐 방식이나 형식이나 테크닉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걸 안 보여주는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사실 이전에 그런 유사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떤 신비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무슨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 이런 걸로 영화가 굉장히 값싸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카메라의 움직임과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 인물의 움직임과 이러면서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신비한 조우를 영화가 카메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제가 놀랍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마지막에 인서트에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또 보기에 따라서는 키스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겠지만 저한테는 키스라기보다는 서로 숨을 불어넣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이고 이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들숨과 날숨 자체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은 사실은 끝을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예술가고 한 명은 끝을 향해서 그 깨달음을 향해서 돌진하는 어떤 사람일 텐데 그 두 사람이 교대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마지막에 숨을 불어넣으면서 영화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도 영화가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옷을 입은 유지원 씨가 극 중에서 이렇게 컵을 들고 있는데 물컵으로 인서트 영화가 끝나요. 근데 그 물컵은 사실은 그 직전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이모준 씨가 깬 물컵인데 거기에 이제 그것이 깨어져 있지 않고 물이 담겨 있고 심지어는 이 영화에서 물과 불의 이미지라는 것도 있을 텐데 불의 이미지 대표적인 어떤 붉은 옷 같은 것이 물을 들고 있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화가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노고의 산물이라고 말을 하고 창의력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데 있는데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마지막에 어떤 영화를 끝내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자체로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두 사람이 숨을 불어넣으면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컵을 들고 있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쇼트를 마지막 장면으로 생각하신 건 애초부터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뭐 편집 과정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건지 여쭤봅니다. 이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목이 물을 마시면서 시작하잖아요, 영화가. 그리고 그러면 엔딩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물컵이 찰랑거리는 이미지가 가장 뭐랄까 재생되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지우가 하는 애니메이션은 마치 예술이 무언가를 생성하고 다시 살아있게 만들고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런 생성의 이미지를 되게 주고 싶었어요. 네, 마지막 장면으로.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엔드가 뜨면서 영화가 끝나죠. 네네. 사실은 이제 뭐 제 홍보된 목소리를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한 시간 더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 상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여기 마속은 없지만 여러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네, 한 분씩 하나씩만 질문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첫 질문 이럴 줄 알았어요.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네. 별건 아닌데요. 그 영화 보면서 그 하나 궁금했던 게 그 로케이션이 그 아파트 단지 하나에서만 이루어져서 그 로케이션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왠지 그 사신 동네이지 않을까라는 궁금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 집입니다. 아 어디 무슨 동네인가요? 로원구 공릉동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라이프 그 벽면이 찍혔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시더라고요. 삶과 죽음이 관한 영화니까 일부러 라이프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있는 게 먼저였고 의미는 사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의미화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사라져야겠다. 그래서 사라지는 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CG로 사라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처음에 나무 두 개가 이렇게 사람인이 아니라 입구자 형태로 들립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것도 묶어놓으신 건가요? 그것도 거기 있던 거예요. 저는 보면서 너무 구릴구리야. 근데 정말 감독 변태야 이런 생각이 예술적으로 너무 집착하시는 어떤 그 굉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발견을 먼저 하고 이제 거기서 의미를 만드는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마침 겨울에는 그 나무가 분명히 있었는데 여름 촬영 때 똑같은 앵글로 이렇게 맞추려고 했는데 보니까 나무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이 불교의 15도라고 동자가 소를 잡으려고 가는 그 10개의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인우구망이라고 결국 소도 그리고 동자도 없다 뭐 이런
하나의 챕터가 있거든요. 그 구절이 생각이 나서 그 나무가 없으니 그러면 라이프도 없애야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네 했습니다. 자, 예술가는 세계를 진짜 만들고 지우고 막 그 하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극 중에서 똑같은 공간을 위지원 씨가 지나갈 때는 정말 그 나무가 없어요. 처음에 임호준 씨가 지나갈 때는 그 두 개를 묶은 것 같은 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저 나무를 이렇게 심거나 가져와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뺐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나무값도 안 드셨다는 거예요. 독립영화를 만드신 어떤 최상의 그런 어떤 창의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랍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 다음 질문하세요. 그 맨 처음에 한자 저 벗어날 탈 한자를 두 개로 쪼개서 그게 합쳐지면서 탈이 된다는 약간 그런 시퀀스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6월 달이라고 돼 있었고 고기 육자 들어가 있고 그 하나는 뜻이 생각이 안 나고 기쁠인데 야, 모르시는 관객들끼리 저렇게 잘 통하세요. 그 월과 희가 합쳐서 탈이 된다는 거는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 그것도 이제 파자에서 각각의 의미를 보여주겠다는 거는 맨 마지막에 이제 편집 과정에서 결정을 한 건데요. 처음부터 저는 저는 이게 탈 시리즈였거든요. 그래서 제 단편 영화 중에 탈랄탈이라는 단편도 있는데 왓챠에 있습니다. 홍보를 한번 하고 그래서 그 탈 시리즈의 시작은 이야기의 씨앗을 어떤 잠재태로서의 그 한자 안에서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탈랄탈은 왼쪽에 정절 지자, 오른쪽에는 그 머리 혈자가 있어서 머리의 정지, 뭐 생각의 정지, 사유의 정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했었고 이번 영화에서는 왼쪽이 고기 육자, 육체를 뜻하는 육달월이고 오른쪽이 기쁠 태자인데 기쁠 태자가 상당히 어떤 고도의 정신적인 어떤 기쁨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육체를 벗어난 자의 어떤 기쁨이라고 이제 뜻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 두 개의 조합을 마치 이 두 인물의 어떤 그 구조, 이야기 구조처럼 그러니까 저쪽은 영목은 액팅하고 뭔가 행동하는 자라면 지우 쪽은 좀 더 정신적이고 사유하는 느낌. 그러니까 강하게 이분법으로 나누자면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네.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아까 네, 하시겠어요? 아, 그래서 삼계탕 먹는 장면이 나오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너무 놀란 게 그 심지어는 목이 없는 그 닭이 가우자를 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감독님 대단하시다. 전 개인적으로 21년에 영화제 보고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개봉한 거를 찾아본 입장인데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21년에 이제 감독님께서 만드신 완성본을 이제 혹시나 이제 개봉이 앞서서 이제 3년 사이에 시간 동안 뭐 후속 작업을 하거나 리터치하는 과정이 있었을지 또 그런 게 만약 있었다면 감독님도 그 3년의 기간 사이에 이제 자신의 작품 다시 돌아보면서 스토리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좀 역점을 둬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혹시 바뀌는 걸 느끼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색 보정 작업을 정교하게 다시 했고요. 그리고 사운드 믹싱도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었고요. 편집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 장면, 그 물이 찰랑이는 장면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살짝 줌인하면서 좀 더 강조되는 느낌으로 끝나긴 했었는데 다시 보면서 저는 색이 뭔가 명확해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색 보정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레드 계열, 이 영화에는 레드 계열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레드 계열의 색을 약간
통일성 있게 만드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다 저는 의미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중점에 뒀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그 잠깐만요, 마이크가 올 겁니다. 두 번째 줄이요.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시각적으로 되게 치밀하다고 되게 많이 느꼈는데 또 마침 또 감독님께서 신발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영화 내에서도 뭔가 신발에 포커스되는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영목이 걷는 장면에서 뭔가 발끝에 약간 포커싱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컨버스의 제퍼스타일 모델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앞코가 이렇게 스마일토가 있어가지고 되게 그 발끝이 좀 주목이 되는 모델인데 그것도 혹시 의도를 하셨을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데. 제 답변을 이미 아실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이고요. 근데 그게 밑창에 빨간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또 레드와 연결되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영화를 찍으면 우주가 다 도와주시는 그런 감독이시죠. 나무가 있고 라이트가 있고. 또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네, 하시겠습니까? 대사가 없는데 배우분들 그 연기하시면서 그 몸짓이나 이런 걸로 연기하실 때 어떤 느낌이셨을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사가 없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사실. 너무 부담이 없었고 사실 물론 저도 평소에 작업하는 방식이 대사를 완벽히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어떤 저의 움직임이나 어떤 저의 어떤 순간적인 어떤 집중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러프하게 항상 속지만 한 상태로 항상 작업에 임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너무 편했고요. 근데 이제 사실 되게 좀 두려웠었죠. 이 작품이 나중에 대사가 없는 상태로 개봉이 됐을 때 관객들에게 보여졌을 때 좀 너무 보시기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나레이션을 마지막에 좀 넣는 게 어떻겠느냐. 원래 나레이션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감독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한번 고민해 볼게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그 지금의 나레이션의 내용들을 모두 다 써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와, 이 사람은 무슨 천재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어쨌든 그걸로도 저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로 작품을 했던 것이 제가 뭔가 말도 없고 조용하고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줄 것 같은 이미지인지 사실 대사가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해보진 못했어요. 주로 시각적으로 주는 그 효과를 주는 영화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벗어날 탈 영화에서도 역시나 대사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말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말을 하지 못하니까 눈이나 표정으로 이 감정을 보여줘야 되는 게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나레이션이 추가됐을 때는 좀 더 지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어서 마지막 질문 한번 받을까요? 네. 다 충분히 충족이 되셨군요. 네. 자, 그럼 지금 1시간이 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떠오르는 대로 막 질문 드렸는데 세 분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요. 현장에선 세 분들끼리 이렇게 감독님과 두 분 배우님이 충분히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신 방식으로 찍으신 거죠? 사전에 찍기 전에. 네, 제가 좀 술을 좋아해서 네. 항상 그 프리 때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는 아이디어를 뽑아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
두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네. 많이 뽑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그 키스씬도 사실은 원래는 키스씬이었는데 위주원 배우의 아이디어로 네 바뀌었어요. 숨을 주고 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저도 그게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하자 그랬었습니다. 두 분 배우로서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신. 네. 이제 적극적으로 수영만 하신 게 아니고요. 정말 그거를 이제 자기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네, 마지막 문답으로는 뭐 최상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집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자리가 아니었나 싶어지기도 하고요. 세 분의 인사 말씀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영화는 정말 그 입소문이 너무 중요한 그리고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또 진행을 봐주신다는 소식에 예매 오픈 5분 만에 매진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와주신 분들의 힘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저희 작품 한 번 봐서도 좋은 영화지만 수십 번 보면 또 수십 번 다 다른 어떤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법적으로 저 영화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열고 보시면 더 새로운 것들이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화 제목이 아까 둘이 쓰셨는데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안 된다는 영화가 이 뜻이고요. 수십 번 봐야 된다 해서 불이를 쓰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벗어날 탈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감독님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흥미이기도 한데요. 그냥 영화를 촬영했을 때도 그렇고 영화를 편집본을 봤을 때도 그렇고 영화가 상영했을 때 또 그 이후에 여러 번 봤을 때마다 제가 가지고 가는 생각이나 느낌이 매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영화를 만든 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도 확실히 한 번 봤을 때 잘 모르던 게 두 번째 때 보이고 또 세 번째 때 또 다르게 또 보이더라 해서 훨씬 더 이게 보면 볼수록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오늘 이렇게 평론가님과 자리한 이 자리에서 관객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주셨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눴던 대화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섭섭해할까봐 이 자리에 저 프로덕션 디자인 이수진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소개를 꼭 한번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이건 아시죠? 제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까먹었네요. 이 영화는 애초에 2번 이상 봐야 이게 디자인이 이미 그렇게 2번 보게 하는 영화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번 이상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지구에서도 만나뵙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